4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습니다. 생각보다 사상자가 너무 큽니다. 네, 정치부, 사회부 김문은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네. 9시 27분에 일어난 일이 사실 금방 불이 꺼질 줄도 알았고 이 정도로 심각한 피해까지 연결되지 않을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커졌습니다. 처음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이 시작된 게 언제고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일단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전 9시 27분입니다. 예. 그리고 소방 당국은 화재 자체는 9시 한 20분쯤에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하다 보면 1층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지는 뭐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경우에는 그 1층 주차장에서 난 불이 급속도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그리고 그 연기가 순식간에 아파트 내로 퍼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9시 33분 정도고요. 그리고 9시 33분이요? 네네. 그리고 소방당국이 확인한 불 완진 시각, 그러니까 불을 완전히 끈 시각은 오전 11시 44분 정도입니다. 네. 현재 경찰이 화재 원인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우편함, 1층 우편함 쪽에서 불이 난 걸로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 있던 CCTV 16대를 분석을 해보니까 우편함 바로 앞에 주차돼 있던 사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내린 50대 김모 씨가 오토바이 안장을 만지작거리고 바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이 김 씨가 아파트 주민인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김 씨도 화재로 인해서 다쳤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대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지금 사건 발생 개요를 잘 정리해봤고요. 처음부터 좀 짚어보면 불이 난 직후 초기 대응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7분께 어쨌든 간에 지금 22분 정도에 발생을 했고요. 전화 신고가 됐던 거, 그리고 도착했던 시간까지 모든 걸 합쳐보면 어떻습니까? 초동 대처는 적절했다고 보시는죠? 좀 늦은 감이 있는 건가요? 일단 초동 대처가 늦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아파트 뒤쪽으로 경의선 철로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었던 구간에는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영상으로 전해드렸지만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소방 호스를 가지고 화재 현장으로 끌고 가서 진화를 했던 상황입니다. 때문에 진화가 다소 늦어졌던 거고 그리고 이후에 소방 헬기가 도착을 해서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들을 구하기는 했지만 소방당국이 그렇게 구조가 이뤄지기 전에 당황한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거나 물론 고층에서 뛰어내린 건 아닙니다. 저층에서 뛰어내리다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골정상을 입은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림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 손을 흔들면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수건을 들고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파트 창문이란 창문에서는 거의 다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층에서 불이 났는데 바로 1층에서 불이 났다는 점이 이번 피해를 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불이 나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나면 사람들은 1층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불이 나서 연기가 1층서부터 공간들을 타고 올라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옥상으로 대피를 했고 옥상에서 많은 주민들이 구조가 된 겁니다. 1차적으로 불이 1층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소방차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차된 차들 때문에요. 그리고 불이 번지는 과정에서 스프링클러는 제대로 작동을 했었나요? 지금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주장들이 엇갈리는데 일단 관련 규정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소방법에는 건물 11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난 곳이 10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는지 그리고 설치돼 있었다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조금 더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겠지만 규정상 설치를 안 해도 되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불이 시작이 돼서 많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로 지금 지목되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은 건물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저게 아파트 한 동짜리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아파트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규정을 보면 아파트는 각각 3m씩 그러니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는 적어도 6m가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이 난 곳은 상업지구에 건설이 된
그 복합 건물입니다. 예. 뭐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같이 사용되는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예. 규정상 30cm씩만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1m 간격이라는 겁니다. 건물들이. 네. 이쪽에서 불이 나면 바람이 불어서 저쪽 건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충분히 훨씬 더 옮겨붙을 수 높은 있군요. 거죠. 예. 자, 그렇게 되고 지금 생각보다 사상자가 너무 크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175명 정도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4명이 숨지고 100명이 부상자예요. 지금 그렇다면 공식 집계된 예. 거는 이제 4명이 사망이고요. 예. 99명이 부상인데 예. 주민 대부분이 그러니까 다 다친 다 거예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당시 외출한 분도 계셨을 테니까요. 네. 대부분 계셨던 분들은 지금 일단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 일단은 불이 난 시각이 오전이었고 예. 그리고 평일이 아니라 토요일이었습니다. 예. 평일 같으면 지금 이 건물이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합쳐져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일이었다면 조금 더 피해가 적었을 텐데 주말이라서 그 시간대에 집에 그렇죠.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리고 집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 주민들이 훨씬 더 많았을 테고요. 예. 그리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잠에서 깨지 않은 그렇죠. 주민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경보음이 울렸다 안 울렸다 이런 주장들이 엇갈리는데 예. 경보음을 들었다고 하는 주민들조차도 예. 경보음이 평소에 오작동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오작동 내지는 훈련 상황이구나 이렇게 예. 생각을 해서 초반에 대피를 하지 않은 주민들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시간에 이 연기라는 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화재가 난 걸 인지하는 순간 연기는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연기를 맞고 대부분 질식으로 인한 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화재 사고 당시에는 정말 질식으로 인한 사고 거의 대부분일 네네. 정도로 아주 위험한데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총체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다라는 평가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분명히 소방로가 필요한 곳에 네네.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조금 더 빨리 진화가 가능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들이 여러 가지 겹친 것으로 분명한 거로 볼 수 있겠군요. 저희가 이런 화재 사고가 날 때마다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런 보도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네. 화재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은 소방차 진입로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이 소방대원들의 진입이 어렵다 이런 보도를 늘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사고가 날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만약에 주차된 차량이 없어서 소방차가 조금만 더 일찍 도착을 했더라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고요. 특히 네. 하층부에서 불이 시작됐기 때문에 진화 속도에 따라서 분명히 큰 차이가 있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후 좀 상황을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피해를 입은 우리 이재민들 또 피해자들 입장 그리고 이제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경찰이나 소방 당국에서 입장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재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발화된 시점에 있어서 과연 이게 방화인지 왜 불이 났는지 두 가지일 겁니다. 두 가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먼저 이재민 소식 그리고 이 부상을 입거나 숨진 이분들에 대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실 당장 터전을 잃고 밖으로 내몰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지쳤을 텐데 일단 의정부시에서는 적십자사와 함께 지금 피해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인근 경희초등학교 대강당에 이재민 임시 거처를 마련을 했습니다. 한 예. 20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혹시라도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인근에 찜질방 그리고 인근 숙소를 임시 거처로 마련하는 방안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되신 분들, 숨진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유가족들과 함께 의정부 시장, 그러니까 안병용 의정부 시장이 장례비 지원 논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병원 측에서 지금 치료비에 대한 보증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예. 시 쪽에 요구를 했고 그리고 이 시장이 시 차원에서 보증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때문에 치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재민들 그러니까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분들 가장 걱정되는 게 집안 사정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다 내놓고 다 놔두고 지금 몸만 대피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일단 의정부 차원에서 관계 당국과 함께 안전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이재민들이 우선적으로 집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하겠다 예. 이렇게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는 언론은 둘째치고요. 유가족들이 그리고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매일 오전 11시에 상황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예. 많은 약속을 하고는 있지만 뭐 이재민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일단은 예. 현장에서 뭐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말에 의하면 일단은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11시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의정부시에 누구와 접촉을 해서 예. 어떻게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지 접촉 창구가 확실하지가 않다. 그리고 예. 단일화되지가 않았다라면서 뭐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국민안전처가 생기고 첫 어떻게 보면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네. 어떤 후속 대책이 따르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발화 지점 그리고 불이 난 원인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사실 이건 아직 뭐 확실히 얘기 발표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뭐 1차 육안으로 검사하는 게 있고 이제 공식 발표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걸 감안한 상태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추정은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지만 예. 우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경찰 그리고 과학수사대 그리고 모든 뭐 경찰력들이 총 동원이 돼서 화재 조사를 할 텐데 예. 일단 첫 번째는 CCTV 분석입니다. CCTV를 통해서 일단은 우편함 1층 주차장 우편함 앞에 있는 사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이 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거기서 오토바이에서 누가 내렸는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오토바이 주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예. 다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주차된 차량 20대가 모두 다 불에 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할 거고요.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경찰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수차례 이제 언급이 됐지만 방화 가능성입니다. 네. 항상 화재가 나면 뭐 기계적인 결함, 자동차의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예. 방화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CCTV가 16대입니다. 그래서 CCTV를 다 분석을 해서 혹시라도 방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방화 여부까지 조사가 되고 이 부분은 정말 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뭐 발표가 되는 대로 중간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이 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뭐 속보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릴 테니까요. 예. 뉴스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망자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명입니다. 지금 26살 여성이 있고요. 네네. 68살 여성이 있고요. 또 44살 그리고 또 40대 여성이 있고요. 네. 자, 이렇게 4명이 숨졌습니다. 뭐 자세한 이유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그 사망 원인 정확하게 밝혀졌나요? 네, 일단 이 중에서 조금 더 두고 봐야 정확한 소식이 들어오겠지만 대부분 예. 질식사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 분은 지금 질식사인 것으로 사실상 확인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예. 한 분은 일단 불이 어느 정도 꺼지고 나서 안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 사망 원인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제대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거나 예. 뭐 기자가 나와서 말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한 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2013년에 입주를 시작한 네.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사실 2013년에 입주를 시작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 단계에서 입주를 했다. 그러면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안전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민감하게 봤을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감하게 앞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 자재 여부,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파트는 6m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곳은 실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간격이 굉장히 좁았어요. 앞으로 좀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갈 수 있을지,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규정도 상당히 느슨합니다. 예. 건물이 11층 이상이 돼야 스프링클러를 달게끔 했고요. 이것도 저기 장성 화재 이후에 조금 바뀐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바뀐 내용이고요. 예. 그리고 건물 간의 간격도 아파트는 6m, 그리고 이런 뭐 복합 시설은 1m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아파트보다는 복합 시설이 화재 위험이 큰 게 사실인데도 예. 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1m밖에 안 난다는 거는 옆 건물에서 건물 나면 그 옆 건물도
뭐 순식간에 화재 위험성이 이제 노출이 돼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당장 이 규정 개정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장 국회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사고가 날 때마다 사실 이런 소방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피해가 컸던 이유가 규정이 잘못돼서 피해가 컸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당장 이 소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정 작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2013년에 지어진 건물이었고요. 보셨다시피 건물 자체 외벽 너무나 쉽게 탈 수 있는 곳으로 지어졌습니다. 건축 이 외장 자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외벽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한 게 분명하기 때문에요. 일단 현재로서는 외벽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일단은 뭐 이제 건축 전문가나 이분들의 말에 따르면 불연성이나 난연성 자재, 그리고 내부도 물론이지만 외부도 그렇게 불연성이나 난연성, 그러니까 불에 쉽게 타지 않거나 불이 잘 안 타는 이런 자재로 해야 되는데 딱히 그런 규정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이 난 건물도 보면은 불이 안 타는 자재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뭐 잘 타는 자재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를 나눠본 바에 따르면 얼마든지 사고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최초의 뭐 신고 과정이나 충분히 조속하게 이루어졌고요. 출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규정된 대로, 지켜진 대로만 소방로가 비켜져 있었다면 충분히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초기에 진압을 할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특히 1층에서 발화했다는 것이 초기에 진화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드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이렇게 불이 난 상황에서 아파트 이렇게 대형 다가구 주택이 있는 곳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일단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건가요? 일단은 뭐 대피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대피를 할 때 1층으로 대피하는 게 아래로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1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이번엔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만약에 1층으로 대피할 수 없다면 옥상으로 대피를 해야겠죠. 그래서 옥상으로 대피를 했고 그리고 뭐 지금 저희 취재진 취재 그리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행히 이 아파트에 8층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새내기 소방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1층에서 불이 나서 연기가 차올라오는 상황에서 밖으로 옥상으로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상황 판단을 빠르게 했군요. 힘이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위로 올라온 분들은 구조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4명이 숨졌고요. 100명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4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75명 중에 104명입니다. 뭐 퍼센트로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당시 거주하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연기라든지 혹은 바깥으로 대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과정 속에서 사고가 났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화재 상당히 큰 화재였습니다. 일단 그걸 볼 수 있는 게 출동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얼마나 맞습니다. 큰 화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소방, 경찰, 공무원 다 합쳐서 1000명 넘게 출동을 했습니다. 장비 또한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사실 소방 헬기 같은 경우에는 산불 화재 때 주로 출동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소방 헬기까지 출동을 해서 옥상에서 사람들을 실어 날랐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출동 인원, 장비의 종류 그리고 장비의 규모만 봤을 때도 이번 화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에 의해서 주민들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됐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후속 대처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과 또 이재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뭐 각종 사고가 참 많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국민안전처까지 신설이 됐습니다. 과연 어떻게 후속 대책을 진행해 나가는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부 김웅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